안녕하세요. 눈에 띄는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원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라고 하는 거는 시각 자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청중들이 잘 보고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구도라든지 글꼴, 그리고 이제 색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색상을 잘 적용하는 게 이 프레젠테이션을 멋있게 그리고 미려하게 만드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부분도 이 색상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차트, 즉 그래프 등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추가할 때도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셔야 될 게 차트의 모양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차트에서 무엇을 강조하고자 함인가가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차트를 작성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나치게 너무 복잡한 거를 만약에 파워포인트 자료로 만들어 버리면 보는 사람도 되게 불편할 거예요. 자, 그럴 때는 뭐 추가 자료를 배포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화면에 보여지는 면은 강조점을 강조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분량이 생각보다 좀 시간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차트의 종류하고 용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의 종류. 첫 번째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원형 차트입니다. 이 원형 차트 같은 경우는 이 각각의 이 파이의 크기에 따라서 비중을 얼마나 차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원형 차트 같은 경우는 퍼센테이지, 즉 비율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막대형 차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로 막대형과 가로 막대형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월별 추이 이런 것을 나타낼 때는 막대형 차트가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비교할 때 주로 막대형 차트를 사용합니다. 즉 막대형 차트는 무언가를 비교하고자 할 때 사용하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차트가 바로 이런 꺾은 선형 차트입니다. 꺾은 선형 차트의 특징이 있죠. 지금 이게 추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추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게 바로 이런 꺾은 선형 차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차트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용도에 따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 차트를 쓰실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차트도 결국에는 시각 자료입니다. 청중들이 이 차트의 내용만 보고도 발표자가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차트를 작성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차트를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형태의 차트인 거죠. 자, 지금 여기 뭐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 우려되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이런 결과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이게 이제 23%로 파이가 가장 큰 거죠. 그럼 요거를 보고 범례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유해한 일들이 23%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21%에 해당되는 것. 그래서 업주들이 이제 문제란 얘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 비율에 따라서 어떤 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나타내 주는 게 차트인데, 자, 문제는 이거를 보면 설명하기 전에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 법례가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색상 적용의 원칙에 따라서도 보면 너무 많은 색상이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제 간편하게 만들고, 그리고 색상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파워포인트에서 차트를 만들고 그것을 가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파워포인트 화면이 있습니다. 자, 이 파워포인트는 약간의 버전에 따라서 이 메뉴의 형태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PC용 파워포인트가 다르고 맥용 파워포인트가 거의 요즘에는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씩 메뉴가 약간 미세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버전인지는 중요하진 않고요. 여기서 이것을 차트를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가공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추가할 때는 삽입 탭을 가시면 이와 같이 차트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트를 선택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차트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형 차트 그리고 모양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차트를 실행하면 엑셀 화면이 나타나게 되죠. 여기에다가 차트의 내용을 각각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는 구분이라고 입력하고 오른쪽에는 비율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값이 다 입력이 되었으면 이것을 좀 더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와 같이 화면 확대를 통해서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지금 이 텍스트 부분이 안 보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열머리글의 크기를 조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A열과 B열 사이에다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커서 모양이 이와 같은 형태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텍스트 크기만큼 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엑셀의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었으면 이 엑셀을 종료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차트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를 선택하면 차트 디자인 탭하고 서식 탭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차트 디자인 탭에서는 어떤 모양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디자인 탭 중에 빠른 모양을 선택해 주시고 이와 같이 오른쪽에 클릭해 주시면 이 범례가 오른쪽에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홈 탭을 클릭하고 글자 크기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글자 크기도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로 하는 차트는 그렇게 보기 좋은 차트가 아니죠. 그래서 요거를 같이 수정을 할 텐데요. 자, 먼저 이 범례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범례를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줍니다. 그럼 범례가 제거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비율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범례라든지 필요 없는 텍스트들이 제거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퍼센트 비율도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센트 부분을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이와 같이 차트의 모양만 남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차트에 보시면 이 테두리 부분이 있는데 이 하얀색 선이 좀 거슬리죠. 그래서 요것의 디자인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 디자인 탭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차트 디자인 탭의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불필요한 색들을 모두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색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색이 지금 이 두 가지 색이죠. 가장 큰 두 가지 색이라서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디자인 탭에 있는 색 변경 부분을 클릭하고요. 이 차트의 색상을 이 회색 계열로 이와 같이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색상이 모두 다 이렇게 빠진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하얀색 테두리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차트를 한번 클릭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차트의 어떤 모양이 전체적으로 선택이 되었죠. 자, 여기서 서식 탭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서 도형 윤곽선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윤곽선 없음을 클릭해 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테두리 선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두 가지 색깔만 색상을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첫 번째 색이 있죠. 자, 위험 요소 첫 번째 부분을 클릭해서 이 파이만 선택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번을 시간차를 두고 클릭하면 요 하나만 이와 같이 선택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위험 요소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색상을 바꾸겠습니다. 자, 서식 탭을 클릭하고 도형 채우기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빨간색을 이와 같이 클릭을 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소가 있었죠. 두 번째 요소를 이와 같이 선택을 해 줍니다. 그러면 요 두 번째 파이의 형태만
색상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서식 탭에 있는 도형 채우기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빨간색하고 좀 유사한 색으로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황색이나 아니면 이런 옅은 색으로 이와 같이 넣어 주시면은 지금 나머지 회색의 어떤 이미지가 있고 이 두 가지 색깔만 강조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각각의 수치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도형 항목에서 이와 같이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임의의 위치를 클릭하고 여기에다가 비율을 입력해 줍니다. 자, 비율을 입력하고 첫 번째 파이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홈 탭에 있는 글자 크기를 눌러서 적당한 크기로 이와 같이 파이의 크기에 맞추어서 크기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텍스트를 또 입력해야 되겠죠. 자, 이때는 이 해당 텍스트를 클릭해 주신 상태에서 컨트롤 D키를 눌러 주시면 복제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복제가 된 상태에서 이 두 번째 텍스트 위치에다가 이와 같이 비율을 넣어 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값을 적절하게 변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내용도 모두 채워줍니다. 만약에 나머지에 대한 것들은 비율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비워 놓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채우려면 같은 방법으로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D키로 복제를 하고 갖다 놓고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컨트롤 D키를 눌러서 복제하고 붙여놓고 각각의 수치를 적용합니다. 마지막까지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텍스트가 모두 입력이 되었으면 이 텍스트들을 각각 선택하셔갖고 각각의 어떤 파이에 맞도록 크기와 색상 등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크기하고 색상 등을 변경했고 위치를 적절하게 배치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것이 어떤 건지를 범례를 추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범례를 바깥에다가 어떤 나열할 수도 있는데 보기 좋도록 이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삽입 탭을 클릭하고 도형 항목에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합니다. 자, 임의의 위치를 클릭하고 여기에다가 이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한 텍스트를 입력하는데 이때 이 내용을 구구절절히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핵심 내용만 입력을 합니다. 자, 우선 23%는 유해한 일이었죠. 그래서 유해한 일이라고 이와 같이 입력을 해주고 홈 탭에 있는 글꼴 그룹에서 글자 크기도 적당하게 이와 같이 조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글자 색상도 바꿔줘야 되겠죠. 글자 색상을 이와 같이 바꿔줍니다. 자, 21%에 대한 것도 텍스트를 입력해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D키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내용을 수정합니다. 자, 이와 같이 내용이 수정이 되었으면 다시 컨트롤 D키를 눌러서 해당 텍스트를 복제하고 텍스트를 또 입력을 합니다. 여기에다가는 좀 크기를 글자를 작게 해도 되겠죠. 자, 수정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검은색이기 때문에 글자 색상도 검은색으로 해서 글자 크기 작게를 눌러주시면은 이와 같이 배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하고 또 컨트롤 D키를 눌러서 나머지 내용도 텍스트를 채워줍니다. 이와 같이 텍스트 내용이 모두 다 입력이 되었으면 또 각각의 텍스트의 크기를 적절하게 조정을 하셔갖고 이 크기에 맞도록 여러분들이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텍스트와 비율이 모두 다 들어갔고요. 자, 이 상태에서 바깥부터 범위를 선택해 갖고 적절한 위치에다가 텍스트와 함께 잘 들어가도록 이와 같이 위치를 조정을 해 주시면은 기본적인 차트의 형태는
만들어졌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차트가 되게 멋있게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 우려되는 가장 큰 문제점, 이런 제목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제 그 제목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다가 넣어 주시면 뭐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가운데 부분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이 차트가 되게 고급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자, 삽입 탭을 클릭하고 도형 항목에서 원형 도형을 넣어줍니다.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도형을 이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은 정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 차트 가운데에다가 이와 같이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배치를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먼저 차트를 이와 같이 선택해 주시고, 자,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지금 두 개가 선택이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도형 서식 탭이 나타나면 도형 서식 탭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이와 같이 홈 탭에 있는 정렬 항목에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가시면 맞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가운데 맞춤하면 가운데 배치가 되고요. 다시 한번 정렬해서 맞춤에 세로 방향, 가로 방향을 모두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이 차트의 정가운데에 해당 도형이 배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배치된 도형만 선택해 주시고 도형 서식 탭을 클릭해 줍니다. 자, 먼저 도형에 대한 윤곽선을 제거해야 되겠죠? 도형 윤곽선을 선택해서 윤곽선 없음을 해주시고 도형 채우기를 클릭한 상태로 이 배경색하고 동일한 색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흰색을 클릭해 주시면 이 가운데가 이와 같이 비어있는 형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운데에다가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도형 항목에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합니다. 임의의 위치를 클릭하고 여기에다가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 우려되는 점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이와 같이 내용이 입력이 되었으면 홈탭에 있는 이 문단 모양에서 가운데 정렬로 해주시고 이것을 가져다가 가운데에다가 적당하게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강조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범위로 선택하고 진하게를 눌러주시고 이와 같이 빨간색, 즉 여기 있는 강조점과 똑같은 색으로 이와 같이 선택을 해주시면 이 차트가 굉장히 보기 좋은 형태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모두 다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정 가운데에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이와 같은 멋있는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가 차트를 만들 때도요, 여러분들이 색상을 많이 빼야지 이런 복잡한 차트에서 오히려 무엇을 더 강조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기존에 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범례라든지 텍스트는 지우시고 여러분들이 보기 좋은 크기와 그리고 보기 좋은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 주시면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차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원형 차트를 가지고 어떻게 가공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 봤는데요. 2부에서는 이번에는 막대 그래프를 한번 가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